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변경이 시작됩니다. 수강신청 변경은 2015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8월 4일 전북대학교 포털에서 예비 수강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수강 신청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수강 과목 취소는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본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은 개식,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식사, 내빈 축사,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수여, 교과 제창, 패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사 100명을 비롯하여 석사 352명, 학사 1183명 등 총 163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남호 총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갖춰달라고 학우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UBS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저는 정민성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2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개강 첫 주로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기도 하며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주입니다. 그런 덕에 대부분의 강의들이 정해진 수업 시간보다 일찍 끝났는데요. 이런 점을 핑계 삼아 수업을 하시려는 교수님에게 첫 주는 수업하는 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강 첫 주는 출석도 반영이 안 되고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라 수강 인원들이 바뀐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수업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교수님의 재량이며 16주의 강의 계획이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몇몇 학우들 마음대로 수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체 수강생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첫 주부터 수업을 받는다는 게 학우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인 만큼 수업을 하루라도 덜 받는 것은 자신에게 암묵적인 손해가 될 수 있는데요. 수업을 일찍 끝내고 느끼는 지금의 당장의 기쁨보다 알찬 수업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쌓게 될 먼 날의 더 큰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학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파가 붐비는 시간인 오후 7시에 열차가 운행 중인 위험한 환경에서 왜 굳이 안전관리 규정까지 어겨가며 작업을 진행한 것인지 아직도 의문인데요. 더군다나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과 안전문 작업 전에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류일까요? 사실 지금의 정비 규정은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안전문 센서를 점검하던 점검업체 직원이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마련된 것인데요. 그 사고 후 대책으로 규정을 만들었지만 똑같은 형태의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규정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를 더더욱 철저히 파헤쳐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도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같이 안전 불감증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겪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더 이상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정해진 규제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이심 점심. 사교시 마치고 친구랑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구정문을 나서기 전까지 메뉴를 정해야 할 텐데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구정문에서 뭘 먹어야 보람찰지 나는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복 시간도 생각해야 하고 가격도 생각해야 하고 친구의 취향도 생각해야 하고 매일 찾아오는 점심이 참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둘 다 같은 메뉴를 외친다면 그만한 기쁨도 없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텔레파시 아닐까요? 앞으로 매주 월, 수, 금마다 여러분의 점심을 함께할 방송 이심점심이 여러분만의 텔레파시 같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만으로도 통하는 우리 사이 이심점심입니다. 이심점심 중에서도 수요일에는요, 지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선물하는 방송 무념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수요일 점심엔 무념무상, 지금 만나러 가시죠. 무념무상. 뜨거운 나이 20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머리 아픈 생각은 접어두세요.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진 무념무상으로 세상을 마음껏 즐겨봅시다. 수요일엔 무념무상.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9월 2일 행복한 점심시간입니다. 이야기 개강 이틀째인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활기찬 캠퍼스를 거닐 수 있어서 설레신가요? 아니면 개강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종강을 꿈꾸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생각들, 이 시간만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즐기기에도 아까운 청춘을 누리세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 무념무상이 여러분의 수요일 점심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막내 아나운서 정민성입니다. 무념무상 시작하기 전에 무념무상을 도와주시는 분들 한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맛 좋은 샤브샤브 샤브옹에서 할인권을, 눈같이 새하얀 빙수 설빙에서 빙수 교환권을, 기분 전환 어떠세요? 헤어마트에서 왁스 교환권을, 추러스 만든 남자 추남에서 추러스 교환권을, 짙은 커피향 블랙라인에서 음료 교환권을, 피자가 생각날 땐 파파존스에서 식사 상품권을, 이것저것 전부 먹고 싶을 땐 얌샘에서 비빔주먹밥 교환권을, 곱창이 생각나는 날 도야곱창에서 식사 상품권을, 무한 리필 셀바에서 상품권을, 책과 음료를 함께 인앤아웃에서 음료 교환권을, 독서는 마음의 양식 교보문고에서 문화서적을, 전북대 헌혈의 집과 함께합니다. 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네, 밴드 체제로 새롭게 돌아온 원더걸스의 신곡 I Feel You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라 많은 기대를 했는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도 이제 방송은 계속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의 첫 방송인 무념무상이 어떤 방송인지 가볍게 듣고 가실까요? 일단 무념무상은 프로그램 명대로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을 비워두고 들어도 되는 편한 방송이랍니다. 점심을 먹고 휴식 중이시거나 점심을 드시고 있는 학우분들은 그냥 마음만 여시고 이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념무상에서는 20대에게 힐링 라디오, 무조건 당신 편 이렇게 크게 3개의 코너를 다루게 되는데요. 코너에 대한 설명은 코너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미니 코너 무념무상 플레이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노래 한 곡씩 추천해드리는 코너가 있으니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코너 20대에게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라이너스의 담요의 캥거루입니다. 멜로디도 예쁘고 가사도 예쁜 노래죠. 어떠한 일을 도전하려 할 때 조금 망설여지신다면 이 노래를 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We're gonna have some fun. Left and right, 어디로 원해요. Up and down, 그대로 움직이는 rhythm. We're jumping like kangaroos. No need to be understood. 너와 함께라면 we're gonna have some fun. 망설이지 말아요. 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내게만 보여줘요. 서투른 게 좋아요. 너의
잊지 말고 다가와. Take a chance, be yourself, show your dance, get your rhythm. One, two, three, four. 20대에게 그 첫 번째 이야기, 아날로그를 사랑하자. 저는 21세기 스마트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이 아날로그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날로그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옛날 방식, 느리고 답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날로그라는 것.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뜬 사랑한다는 한마디와 손편지로 받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어떤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선물을 줄 때는 손편지를 항상 써서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으신 분들이 이제 확실히 오래 간직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손편지에 대한 아날로그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음악으로 가볼까요? 음악에서 디지털을 찾자면 MP3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로는 LP가 있겠네요. 요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MP3를 사용하죠. 이 방송으로 나가는 음악들마저도 모두 MP3 파일이니까요. 그리고 MP3가 맑고 명료한 소리를 제공하다 보니 MP3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LP는 정확한 소리 전달력은 떨어지고 잡음도 발생하지만 인간적이고 울림이 더하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게다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LP를 들을 때에는 사람이 긴장을 풀고 쉬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알파파가 많이 나오지만 CD나 MP3를 들을 땐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의 몸이 저희도 모르게 아날로그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 방송이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아날로그를 훨씬 우리 몸이 좀 더 지향한다는 점 이렇게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요. 그거 아시나요? 전북대학교 방송국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내보내는 로고송은 아주 옛날에 녹음된 파일이라 지지직거리고 음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송을 틀잖아요. 그럼 진정한 대학 방송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학교에 대한 정감도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송을 바꾸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만들었다고 막 촌스럽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의외로 듣다 보면 괜히 중독성 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0대에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작은 조약돌이 되고 말았네. 잔물결에도 휩쓸리는 험한 산중 바위들처럼 굳세게 살고 싶었는데 작은 종달새가 되고 말았네. 할 일 없이 줍잘거리는 밤중 부엉이처럼 말없이 살고 싶었는데 연체되었네. 우리 마음은 완전함은 결코 없다고 해도 부족함이 난 더 싫은데 내일 모레 글피 나으다세 구겨진 흔적뿐 몇 장이 남았는지 몰라. 무얼 더 그릴 수 있을지도 빨강 파랑 노랑 초중 하나의 색만이 허락된다면 모두 검게 칠해버릴 거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끔
한 채 되었네. 우리 마음은 완전함은 결코 없다고 해도 부족함을 난 견딜 수 없어. 자꾸 떠나기만 했는걸. 유예되었네 우리 꿈들은. 네, 구화 숫자들의 유예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른이 된 지 얼마 안 된 서투른 우리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틀어드렸는데요. 20대에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앞서 아날로그에 대한 매력들을 말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아날로그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추천드려 볼게요. 바로 손편지입니다. 제2학생회관 1층에 보면 우편 집중국이 있어요. 거기서 우표를 살 수 있는데요.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랍니다. 화려하지 않은 편지여도 좋으니 공강 시간이나 자기 전에 소중한 사람이나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는 메신저처럼 몇 초 만에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 그 메시지는 더 간절해진답니다. 네, 지금 저희 기술을 봐주고 있는 지금 한주호 씨도 중학교 때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헤어진 이후에도 지금 한 거의 6년째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손편지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이 요즘 서점에 가면 현명하게 사는 방법, 시간을 버는 방법,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을 다룬 책들이 수두룩한데요. 막상 인생을 즐기는 법에 대한 책들은 적은 것 같아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지금 개강 기간이라 교보문고 많이 가실 텐데 학교에 그 필요한 책만 사시지 마시고 한번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즐기는 책들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아날로그를 사랑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저희의 윗세대 분들은 아날로그 세대를 겪으셨고 그 덕에 지금도 아날로그의 참된 행복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발전한 세대에서 태어나 딱딱한 디지털에 갇혀서 아날로그의 매력을 모르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20대에게의 첫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빨리 성공할지만 생각해왔다면 오늘부터라도 사소한 아날로그의 실천으로 자신의 삶을 소소한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건 어떨까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끔 뒤처져서 살아보는 것도 20대에겐 참 멋지고 값진 일일 겁니다. 어느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날 보물 정민성의 힐링 라디오. 반가운 이름들 그 12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전대인의 고민을 낱낱이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시간. 고민 있는 하구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일기장에 목적 없는 목표에 덤벙이 실수 투성이지만
네, 두 번째 코너 정민성의 힐링 라디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매주 한 분 고민이 있는 학우를 선정해서 전화 통화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코너 어떻게 신청하시냐고요? 매주 금요일 전북대학교 일반공지사항의 힐링 라디오 사연 모집 공고가 업로드 되는데요. 공고에 나온 메일 주소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또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힐링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힐링 라디오 첫 사연자님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첫 사연자님. 오늘 첫 사연자님은 고분자 나노공학과의 이동현 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힐링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 고분자 나노공학과 1호학번 이동현입니다. 네, 고민이 있다고 하셔서 힐링 라디오가 이렇게 사연자님을 직접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고민이 뭔가요? 이번에 2학기가 시작됐는데 예, 이제 학과에서 시간표를 정해줬는데 예. 공강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 공강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10시에 수업이 끝났는데요. 4시까지 수업이 남아가지고 약간 공감이 될 만한데요. 그 평소에 그 독서 같은 거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독서를 딱히 즐겨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혹시 취미생활 같은 거 즐기고 있으신 거 계신가요? 취미생활 같은 거라면 약간 영화 보기? 근데 공강 시간마다 영화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아하. 그럼 실례지만 혹시 여자친구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도 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신다면 이렇게 공강 시간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애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학우 여러분들께 자신을 피하라는 스타일, 제가 피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나노공학과 이동현 씨 여자친구 모집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전북대학교 방송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신청자님, 그 힐링 라디오에서 힐링하시라고 신청곡 하나 띄워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아이돌 노래여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는데 네. 그 걸그룹의 노래를 신청할게요. 네, 뭔가요? 네,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틀어주세요. 네, 이 노래를 준비하는 동안 힐링 라디오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퀴즈를 맞추시면 상품이 늘어나니까 꼭 맞춰주시고요.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지금 송출되는 방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심점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링 라디오는 코너 제목이고 이심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이 네 글자 말은 무엇일까요? 무념무상. 네, 정답입니다. 네, 사연자님 힐링 라디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연자님께도 정말 힐링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힐링 라디오 참여해 주신 사연자님에게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준비한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북대학교 방송국 어디인지 아시죠? 네, 제1학생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통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방송이라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그럼 힐링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 향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저 바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봐
정작 필요했던 말들은 다 꺼지고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무조건 당신 편. 다를 것이 없을 날씨기엔 덧붙여 말할 거리가 끊이지 않네. 가끔씩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드립니다. 자랑하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축하받고 싶거나 화났던 일이 있거나 속상했던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전북대학교 방송국과 소통하고 싶다면 모두 보내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든 여러분 편이 되어줄게요. 손짓에 이슬질에 짐작하며 고민하지만 화창한 날씨가 네, 익룡이요. 비가 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전북대학교 입학 후에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뭔가 친해지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애였습니다. 벼르고 고백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생긴 지 하루가 됐더군요. 계속 옆에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다시 솔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친해져서 괜히 또 고백하면 친구만 잃을 것 같아요. 비 오면 저처럼 감수성 사람들 많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어울릴 만한 사연입니다. 네, 참 이 친구와 연인과의 이 경계. 딱 고백을 하면 이제 친구를 잃을까봐 이제 고민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용기를 안 내신다면 계속 친구로 남게 되는데 용기를 내보면 친구를 잃게 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만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한주호 PD도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얼떨떨 얘기하는데 고백 안 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전대인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준비한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무조건 당신 편에 사연을 보내고 싶다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사연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사연 모집 공고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무조건 당신 편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무념무상 플레이리스트. 네, 무념무상 여러분, 방송 끝나기 전에 좋은 노래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오늘 무념무상 플레이리스트에 올라온 곡은 얼마 전 종영한 너를 사랑한 시간 OST 에브리 싱글데이의 마음이 가네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우리 서로 멀어져 가네. 널 볼 수 있는 만큼 뒤돌아보네. 너무 멀어지지 않을 만큼 너의 창가에 머물러 널 바라봤지만 가끔씩은 알 수가 없네. 가정스러운 연인들 같지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우리 서로 멀어져 가네. 널 볼 수 있는 만큼 뒤돌아보네. 너무 멀어지지 않을 만큼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윤인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품격을 높여드리고자 명언들과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마음의 품격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나요? 여기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글귀를 써넣어라 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지 세공사는 어떤 글을 적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현명한 왕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가 알려준 글을 써놨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세공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직관적이고 아름답게 융합시킨 명언이죠. 왕이 원한 대로 모든 상황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으니 자만에 대한 경고를, 좌절에 대한 격려를 하는 격언입니다. 비슷한 말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하며 돌아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일, 좀 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방송 계속해서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및 학습도서관에서 2학기 사물함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오늘 7일부터, 학습도서관은 오늘 7일부터 해당 기간에 학습도서관과 중앙도서관 1층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학사공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270-3542나 3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BS 캠페인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의 하루는 바쁘게 달려가고 있어요.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바쁜 일상에 치여서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과의 연락에 소홀해지진 않으셨나요?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부모님,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준 친구들, 인생의 멘토인 선생님, 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해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